이번 뉴욕타임즈가 11월 3일자 보도가 사실은 되게 특종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로 따진다라면 원격 조종사가 자동차 한 대당 1.5명씩 있다. 그러니까 400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라면 한 500명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원격 조정을 언제마다 하느냐 나왔더니 2.5마일에서 5마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4km에서 8km 사이에 한 번씩은 꼭 원격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GM의 자율주행 택시 크루즈가 여러 가지 사고에 휘말리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이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자율주행이 아니었다. 타율주행이었다. 사람이 타고 있긴 한데 RC카처럼 누가 조종을 했더라. 즉 리모컨으로 사람이 조종한 거다. 이런 의혹이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사람이 없다고 무인 자율주행 맞나요? 무인 타율주행 아닌가 싶기도 한데 쟁점이 좀 많을 것 같죠?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면 이게 키트 아니에요? 키트? 네, 사실 이번 뉴욕타임즈가 11월 3일자 보도가 사실은 되게 특종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로 따진다라면 원격 조종사가 자동차 한 대당 1.5명씩 있다. 그러니까 400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라면 한 500명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원격 조정을 언제마다 하느냐 나왔더니 2.5마일에서 5마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4km에서 8km 사이에 한 번씩은 꼭 원격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격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원격 리모컨으로 4km 내에서 8km마다 원격 조정을 지금 하면서 개입했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 쓰고 있는 것은 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왜 개입했는지는 그 캘리포니아 정부 당국도 모르고 있는 거고 미국 도로안전교통도 모르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웨이모도 원격 조종사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웨이모는 몇 번 개입하느냐 빈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 2023년 아이오닉 5로 로보택시를 즉 레벨 5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라고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는 2023년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라서 혹시 12월 말이나 25일 크리스마스 기분 해서 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도 지금 GM의 이 사태의 여파에 따라서 사실상 계획을 철회할지 이 문제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람이 개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때 살살 조정을 하고 있었다. 이게 공부로 치면 박사님 자기주도 학습인데 엄마가 1시간에 한 번씩 과일 들고 들어와서 46쪽 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기주도 학습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까지 자율주행을 영어로는 오토노머스라든지 드라이버리스라 그러니까 즉 운전자가 없는 그렇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된다라면 우리가 요즘 보조 장치들 많이 발전했잖아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리모트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운전 보조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게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자율주행이 마치 내일 이루어질 것 같고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랬었지만 이 정도 된다라면 2020년대에 과연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사실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라 아리조나의 페닉스라든지 또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든지 곳곳에서 사실은 마이애미라든지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보택시가 아니라 로보택시를 갖다가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고 거칠게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의 사기극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진정한 자율주행이 맞느냐에 대한 진위 논란과 별개로 네.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 게 사람이 그렇게 네. 개입을 하고 있었더라면 네. 그렇다면 더욱더 네.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네.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통신이죠. 원격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시간차. 통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통신 손실이라든지 지연 시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속도로에서 이런 위험이 일어났다면 더욱 큰 위험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이번에 사고가 크게 대표적으로 2개가 났었던 건데 사실은 전적으로 사고는 79번이 일어났어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2개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 소방차가 긴급 상황으로 출동하는데 소방차의 진행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거 원격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원격 조정이 안 돼서 차를 못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니까 소방차가 지금 긴급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막았던 사건이 컸던 거고 두 번째는 한 여성을 치었는데 그것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고. 그 여성을 6m를 끌고 갔어요. 6m를 끌고 가서 도로 블럭에 부닥쳐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아이고. 이런 부분도 원격 조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나느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격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통신 상태를 하더라도 갑자기 그 지역이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통신이 몰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하가 커지면 그렇죠. 네. 특히 택시를 언제 많이 탑니까?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타게 그렇죠. 되는 거고 출퇴근 시간에 통신이 밀집된 지역에서 통신이 잘 안 돼서 원격 조정이 못 될 경우에는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고 사실 심각하게 연관이 된 것이고 인간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사님이 크루즈가 운행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이게 기술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걸 명확하게 나눠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이건 기술 플러스 사람 짬뽕이면은 당분간은 사실은 이거는 경영진의 네. 문제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크루즈의 대표가 카일 보그트라는 사람인데요. 13세 때 자율주행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테스트를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MIT 공대를 나오고 대단히 어렸을 때 지금 33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자율주행에 되게 있었고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항상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통사고에서 사망했던 지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울먹거려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회사가 더 빨리 움직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큰 목표에 의해서 안전보다는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경영 문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더라도 이건 원격 조정으로 해결하면 되니 우선은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을 판단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어떠한 상업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천천히 안전한 기술로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경종을 저는 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율주행이라는 게 마치 꿈의 기술처럼 그리고 네. 손에 잡힐 듯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알고 보니 아직까지는 오류투성이었다. 네. GM의 입장이 궁금한데 GM은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우선 있습니까?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GM 전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성공적이고 지금 오류가 나서 철수했지만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다. 지금 분기마다 한 10억 달러를 5억 8천만 달러니까 한 6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24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네. 한 3조 돈이 되는 돈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GM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거절도 안 하고 있고 부정도 안 하고 있고 긍정도 안 하고 있고 아마 자체 조사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투자자들도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뉴욕타임스 보도가 만약에 잘못되었다 아니면 팩트가 좀 부실했다라면 이거는 주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사안이라 당장 쟁송이 벌어질 그러니까 만한 이번에 사안이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3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네. 3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했고 만약에 이 수치가 틀릴 경우에는 뉴욕타임즈가 소송에 휘말릴 그렇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이 부분은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알려진 사실만을 가지고서 보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GM은 크루즈 사업을 사실상 현재로서는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웨이모도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도 조사에 들어가서 원격 조정을 거기는 얼마만큼 자주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한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은 간단한 걸 처리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대 같은 게 조정대가 있어가지고 계속 운전을 했는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뭔가를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정보의 불투명성. 그렇죠. 이것이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율주행 전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좀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올해 사실 자율주행이 처음으로 상업화 사실 작년에 허가는 받았었고요. 2022년에 허가를 받았고 2023년 8월에 받은 것은 유료 서비스를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한 번 로봇 택시를 탈 때마다 10달러 50센트를 내는 이런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GM은 뭐라 그랬냐면은 2025년부터는 여기서는 큰 돈을 벌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정도면 아니 400대가 움직이는데 야 500명이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라면 그 외에 기술자들 빼놓고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수익성도 이건 보장할 수 없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거기 때문에 투자자라든지 주주들, GM 전체 주주들에 대해서 일종의 기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항상 증시에서 왜 우리가 실적을 내놓으면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같이 발표를 하는데 늘 실적이 나오면 가이던스보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잔뜩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가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로 투자를 유치한 거 아니야 소송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지 싶은데 이게 만약에 정말 사람이 배제된 듯 속여서 투자를 유치했다라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예를 들면 100%가 돼야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한 80% 9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사람으로 채우자. 원격 조정으로 채우자. 이렇게 내부 결정을 만약에 의사록이라도 있다라면 이건 정말 완전한 소송감이고 소송에서도 크루즈가 질 가능성 또 GM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게 결코 우리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지금 GM 크루즈는 미국 전역에서 운행을 중단을 했고 네. 자율주행 무인 밴의 생산도 중단을 하고 네. 간밤에 들려온 소식이 대규모 리콜까지 진행을 한다. 네. 앞으로 그 GM은 그렇다 치고 우린 GM하고 달라요.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이런 회사가 전 세계 어디든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자율주행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원격 조정을 보조로 해가지고 라다와 레이더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GM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천장 위에 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레이더, 라다라는 기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을 해서 로봇 택시부터 먼저 하겠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의 방식이라면 근데 이 방식은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가 지금 필요한 단계 즉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아마 조사가 들어갈 거라는 거고 이거와 다른 방식이 유일하게 테슬라죠. 테슬라를 보면은 레이더와 라다가 없습니다. 레이더와 라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앞차와의 거리를 갖다가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주는 거고 앞차와의 거리도 대단히 긴 영역까지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면 자동차가 좀 이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이거를 측정을 하고 여기에 그 대신 슈퍼컴퓨터 도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용하고 또 인공지능 중에서도 우리가 챗GPT 같은 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으로 자율주행에 거대 언어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오큐펀시라고 하는 요 방식이 지금 일론 머스크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한번 오스틴을 갖다가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핸들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조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운전자가 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뭐 이런 통신 지체라든지 이런 통신 장애에서 위험은 없다. 그러니까 즉 우리도 자율주행으로 가겠지만 사람이 손 놓고 잠을 자거나 술 마시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술까지는 갔다라는 것이 테슬라 측 주장이거든요. 근데 오스틴은 원래 좀 널널하잖아요, 동네가. 맞아요. 샌프란시스코하고 텍사스 오스틴은 완전히 다른 동네죠. 도로 환경이 뉴욕하고 다른데요? 런던하고 로마에서 과연 자율주행이 될까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거든요. 오스틴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도 되게 넓고 그쵸. 차량도 많고 차량도 막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미국하고 유럽은 비보호 좌회전이 원칙입니다. 좌회전 신호는 아주 심각하게 교통이 교란되거나 교통량이 많은데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고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어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항상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우리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만 비보호 좌회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건데 가장 힘들어하는 건 비보호 좌회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안 오거나 보이죠. 비가 오면 네. 사실 저희 인간 눈에도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롱코트를 입었는데 검은 코트를 입었다. 그런데 검은 머리다. 거기에 어둠이 내렸다 이러면 이것은 식별하기가 대단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 자율주행은 0.1%의 안전도에도 문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회가 정치권에서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현실화되기는 대단히 짧은 네. 기간 내에 되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시정지 버튼 들어온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는 당분간 요 네.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고서는 네. 이게 무오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상용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한편으로는 그동안 잘 나간다 주가를 올릴 거다 여기 납품하는 회사들을 잘 판다 이 얘기만 했던 챗 GPT도 네. 간밤에 1시간 반 정도 네. 아예 먹통이 됐다 접속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8일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8일자 이제 과부하가 걸렸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상당히 심각한 시스템적인 오류가 나서 대규모 전투정적인 중단전을 아까 말씀드린 약 2시간 정도가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진화된 서비스, 진화된 인공지능, 진화된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통신장애라든지 내부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멈출 수가 있고 그 멈추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적지 않은 인간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교훈으로 이번에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에 대한 발전과 문제는 계속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서 안전도에 대한 책임들을 누가 질 것인지 안전도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번 크루즈의 사건이라든지 네. 챗GPT의 어떠한 서비스 일시중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챗 GPT 과부하 상태라는 문구만 나왔다.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같은 때 강남역 일대에 전화가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밀집된 지역에서 요 정도 이상의 사용량은 안 나오겠지 하고 계산해서 통신망을 깔아 놓았을 테니 그 통신사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아주 특별한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번에 챗 GPT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신제품 내놨더니 기대감이 커져서 그래요라고 포장을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반면에 저희가 자랑은 많이 했는데 사실 서버가 좀 부실해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박사님 보시기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근데 우선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라든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 통계적인 추론을 합니다. 다음 단어는 무엇일까? 다음 단. 근데 이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이퍼클로바 X에 오늘 점심 뭐 먹지라고 물어보면 점심값보다 그 기계가 답변해주는 컴퓨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네. 점심값보다 10,000원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 한 번 답변할 때마다 네. 아직까지는 대단히 그래서 지금 기술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챗GPT 오픈 AI도 그렇고 모든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답변할 때마다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적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점심 식사 뭐 먹지 물어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1억 명이 지금 오픈 AI의 챗GPT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AU라고 얘기하는데 1억 명 정도가 쓰고 있다는데 1억 명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되게 긴 질문을 던지고 또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볼 수 있고 예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더욱더 컴퓨팅 파워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과부하가 걸리는데 오픈 AI도 이것을 확장하고 있지만 MS의 애주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네. 있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계산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하가 발생했고 시스템 오류라는 것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인공지능의 특성 자체가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일반 서비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당연히 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안정된 망을 구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오픈 AI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AI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 그렇죠. 그 기능이 그것도 있는 건데. 유료로 돈을 내고 쓰고 있고 그렇죠. $20라는 돈을 내고 있으면 거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구독의 길로 심지어 뭐 최근에 신제품 내놓으면서는 각자 본인들의 사정에 맞는 AI를 만들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돼야죠. 서버에 네. 접속이 돼야 나한테 맞는 AI건 뭐건.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이 네. 새로운 생성형 AI 그록 AI를 공개를 했다. 요거는 뭐 특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대단히 빠르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죠. 빨리 따라왔다. 올해 4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4월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월에 나왔다라는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GPT 3.5를 조금 능가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GPT 4.0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3.5까지를 6개월 만에 만들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것의 가장 특징은 그록이라는 것은 이해하다, 공감하다라는 뜻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좀 괴짜잖아요. 네. 만든 회사 이름이 이제 XAI라는 회사인데 이것의 목표가 Understanding the Universe,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다라는 야. 게 사명이에요. 사명. 웅장하다. 네. XAI가 네. 이제 우주를 이해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록이라는 걸 썼는데 우선 유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면 챗GPT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답변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나 코카인을 만들려고 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혼나? 당연하게 안 된다는데 네. 우선 화학 박사학위 하나 받고 오세요. 아. 뭐 이런다든지 또는 정부로부터 라이센스 하나 받아갖고 오세요. 그럼 알려줄게요. 그 라이센스 받으면 두 번째는 코카인은 우선 많이 원재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뭐 그런데 마지막엔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농담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록은 트위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아. 그런데 요즘 트위터가 가장 여러 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여성차별이라든지 이런 발언이 많기 나쁜 때문에 말을 제법 해대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바이어스가 꽤나 많을 거라는 것이 우려입니다. 그래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춘추 전국시 되면 당분간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